조선 후기 정치사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광해군, 임진왜란이 끝나는 이후에 광해군이 선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데, 광해군의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났잖아. 당연히 전후복구 사업이 최고 목표가 됩니다. 전후복구 사업, 농지개간을 장려했습니다. 황폐화된 농지개간을 장려했고, 국가가 세금 거둘 수 있는 기반이 필요했지. 그래서 토지대장인 양안, 그 다음에 호적을 작성해서 이것을 통해서 국가재정이 확충됐고, 동의보감 광해군 때 편찬됐으며 대동법이 이때 실시가 되는데, 대동법은 뒤에 가서 경제사, 조선의 경제사 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숫자를 잘못 썼네요. 중립외교를 펼치게 되는데, 광해군에서의 거의 핵심은 중립외교입니다. 배경, 후금이 엄청 세졌어. 명나라를 공격하니까 명나라가 야, 외란 때 내가 니들 도와줬으니까 너희 이번에 우리 좀 도와줘. 군대 파견해.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우리는 중립외교라는 정책을 펼치게 되니, 지금 임진왜란 끝나고 전후복구해야 되는데 또다시 후금과 군사적 대립했다가 전쟁 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결국 중립외교, 군대를 보내줘서 파견을 했어, 강홍립을. 하지만 강홍립 잽싸게 항복하면서 후금과 우리 너희들과 적대적으로 군사적으로 대립할 생각이 없어. 그래서 친선관계를 맺게 됩니다. 친선관계를 맺었다기보다는 친선하는, 나 너희랑 싸우지 않을 거야, 이런 제스처를 보이게 된 거지. 하지만 이것을 문제 삼은 애들이 있습니다. 결국 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가 왕이 되는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니, 배경,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일부 양반, 서인과 남인들이야. 왜냐면은 광해군 정권은 북인들에 의한 정권이었거든. 북인들이 권력을 다 차지해서 그래.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면은 이게 가시 북인과 남인으로 날리게 되는데, 요 북인들이 광해군 때 권력 잡으면서 서인과 남인들이 소외됐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면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 이것들을 외치면서 중립외교 잘못됐다라고 비판했으며, 이때 광해군 때 있었던 일이 바로 폐모살제가 되니 자신의 계모인 임목대비를 폐위시켰어. 그리고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유교윤리에 어긋나잖아. 그래서 광해군, 유교윤리에 어긋난, 어떻게 엄마를 쫓아내고 폐위시키고 동생을 죽이냐라고 하면서 이것을 문제 삼아 서인이 주도, 남인이 참여하는 형태로 광해군 쫓겨나게 되고 결국 인조가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조 권력 잡았어. 당연히 어떤 정책? 친명배금, 명나라에게 친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광해군의 중립외교 잘못됐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친명배금 정책 추진하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후금과 군사적 대립이 일어나게 되니, 전개 봅시다. 이거래난 세력이 후금으로 도망갑니다. 이거래난까지는 여기서는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인조가 이거 나쁜 놈이다. 얘 쿠데타가 아니라 얘 원래 왕 되는 놈도 아닌데 자기가 신하들이랑 짝짝꿍해서 광해군 쫓아냈다. 인조 즉위가 잘못됐다. 이걸 호소했고, 결국 후금이 침략합니다. 인조 잽싸게 강화도로 피신했고, 이때 관군, 의병이 활약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후금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진짜 목적은 명나라였기 때문에 화의 후 형제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병자호란, 청이 아예 군신관계, 형제관계가 아니라 이제 니들이 명나라는 끝났으니까 우리를 섬겨라. 그래서 군신관계를 요구했는데, 주화론, 주화론 그냥 우리 고개 숙이자. 주전론 끝까지 싸워야지 오랑캐 놈들, 이러면서 대립했고 결국 이 군신관계를 조선이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자 청이 조선을 침략했어. 강화도로 잽싸게 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내려와서 결국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항전을 펼치게 되니, 여기서도 주화론, 척화론이 대립했어. 결국에는 45일간의 항전 이후에 항복하게 되면서 군신관계 체결하게 되고, 삼전도의 구려, 머리 꽝꽝꽝 이마 3번 박으면, 한 번 절할 때마다 이마를 땅에 쾅쾅쾅 받는 이런 식의
굴욕을 얻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사대관계 다시금 청나라랑 맺게 되게 됩니다. 북벌운동과 북학론, 북벌운동, 병자호란 이후 표면적으로는 사대관계, 왜냐하면 결국 삼전도의 구역으로 우리가 고개 숙였으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임금의 나라로 섬기지만 속으로는 오랑캐 놈들 언젠간 두고 보자. 결국 인조의 아들인 효종 때 북벌운동, 북쪽을 정벌하자, 청나라 정벌하자. 전개했으니 송시열, 송중길, 이완 이런 사람들 중심이 됐습니다. 이때 군사력을 엄청 키웠고 그것에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나선정벌, 청과 러시아 간의 국경 분쟁이 일어나자 청나라가 지원군을 요청했고 우리가 효종의 입장에서 내가 키운 군사력 얼마큼인지 가서 볼까라고 해서 러시아와 전투를 벌였고 결국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효종 때만 북벌운동이 일어났을 뿐 효종이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사라집니다. 북학론, 우리가 군신관계 맺었으니까 조공 바치러 가야 되잖아. 사신들을 통해서 청나라를 직접 갔다 왔던 애들이 생각이 바뀐 거야. 청나라의 발전된 모습들을 직접 보고 그걸 소개하면서 결국 18세기 이후 실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 북학, 북쪽의 학문, 청나라 학문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한 게 북학론이 됩니다. 임진왜란, 그 다음에 병자호란, 이 두 개를 합쳐서 양난 이후의 대관계에 보면은 청나라, 연행사, 우리가 외교관계 맺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신 보냈습니다. 그들이 연행사가 됐는데 호란 이후 청나라와 조공, 책봉관계가 정착이 되면서 연행사 파견됐고 청나라에서 하나 좀 기억할 거는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청과의 국경 분쟁이 발생돼 그러자 숙종 때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국경선을 확립했고 비석을 건립하게 되니 요게 그 백두산 정계비에 있었던 비문의 내용입니다. 핵심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쪽은 압록, 동쪽은 토문,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했는데 이게 근현대사 가서 요거는 근현대사랑 같이 엮여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도 협약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 토문강이 문제 삼는 내용, 그거는 근현대사 때 가서 잠깐 얘기하면은 토문강을 우리는 토문강이라는 강이 숭화강 하류 지역에 있는 게 있다. 간도 지역 우리 거다. 그런데 청나라는 토문강 그거 두만강이잖아. 두만강의 다른 이름이다. 그렇게 해서 두만강 아래쪽만 믿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어쨌든 그런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동 문제로라기보다는 같이 근현대사랑 연결지어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1번 에도막부가 요청해서 결국 우리가 다시금 통신사 파견해 줍니다. 외교사절이었으며 조선문화 일본에 전파했고 한류의 원조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영복, 요게 독도와 관련돼서 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울릉도 독도소 활동 배경, 일본 어민들이 자꾸만 우리 동해안 울릉도 독도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아가 조선 어민과 충돌하게 되자 안영복이 일본 어선을 쫓다가 일본까지 가게 됐고 일본에 가서 일본 관리에게 야 이거 조선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결국 안영복 송환 과정을 계기로 인해서 에도막부에서 아예 야 울릉도 독도 이거 조선의 영토야 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용 끝났고 키워드 정리, 핵심적인 내용들 강해군에서는 거의 중립외교입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시고 인조는 정묘호란, 병자호란, 특히나 병자호란이 핵심이니까 병자호란, 그 다음에 효종 때 북벌운동 있었다, 송시열이 대표적이었고 그런 것들 이런 내용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 정치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